미녀와 순정남 36화가 방송되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 아냐? 상구씨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말미에 홍혜교와 진상구가 아주 예민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 장면을 공진단이 목격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당분간 올림픽 중계방송이 있어서 미녀와 순정남은 결방이고 다음 화가 8월에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절정에서 끝난 드라마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져 옵니다. 이제 김지영이 기억을 찾고 공진단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백미자와 공진단이 드디어 추락하게 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 스토리가 되려면 다른 인물들 간에 깔린 갈등의 요소를 먼저 없애야 하기 때문에 공마리의 아픔을 매개로 공진택과 장수연 그리고 고필승은 급속하게 화해를 하였습니다. 딸바보인 공진택은 공마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장수연이지만 공마리의 치료를 위해 집으로 불러들였고 장수연이 몰래 낳은 고필승에게도 연락하여 공마리를 보러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공마리는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력을 금세 되찾았고 공진택은 공마리를 살린 고필승에게 연신 고마워하였는데 홍혜교는 공마리가 아픈 것도 꾀병이고 장수연이 공진택의 마음을 흔들려고 미리 짜놓은 수작 같다며 의심을 하였습니다. 공대숙은 장수연이 공마리를 이용해서 고필승을 공시집안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며 화를 내었고 공진택은 마리를 낫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부를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고필승의 친부가 살아 돌아와도 받아줄 것 같은 기세를 보임으로써 장수연과의 화해를 암시하였습니다. 공진택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마리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고필승에 의해서 공마리가 점차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자신도 한 발 물러나서 장수연과의 이혼을 일단 보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공대숙은 공진택이 하루빨리 공진단을 양자로 들이는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공진택은 인성도 그닥 별로이고 사업 수완도 없는 공진단에게 집안의 미래를 건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는데요. 더욱이 고고엔터 임시대표를 맡게 한 공진단이 장미의 집 촬영에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간섭을 하자 공진단을 대표직에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이 공마리를 등에 업고 한몫 챙기려는 수작이 아닌가 해서 고필승을 회사에서 내쫓을 생각으로 한 짓이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덕분에 공석이 된 고고 엔터 대표 자리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고필승에게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공마리를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공진택이 고필승을 대표로 앉힌 것은 아니었고 고필승이 제작한 드라마가 대성공을 거둬서 그동안 실추된 APP그룹의 이미지를 반전시킨 공이 컸기 때문인데요. 고필승의 해고 문제로 공진택에게 불만을 가졌던 김선영의 가족들도 모두 이번 일만큼은 기뻐하면서 고필승이 대표를 꼭 맡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고필승이 고고엔터 대표가 되면서 장수연과 김선영의 불화도 끝이 나고 공진택과 장수연과의 사이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는데 공대숙은 남의 자식을 몰래 낳은 장수연을 내쫓아도 모자를 파내 그 아들 고필승을 대표 자리에 앉은 공진택이 제정신인가 싶어 어이가 없고 공진단과 홍혜교는 이러다가 양자 자리를 고필승이 꿰차는 건 아닌가 불안해졌습니다. 공진택이 양자 입양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강 변호사의 말에 홍혜교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공진단을 공진택의 양자로 만드는 일은 홍혜교의 계산대로 순순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홍혜교의 예전인인 진상구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진상구는 이름처럼 홍혜교와 공진단의 앞길을 막는 진상짓을 하려고 나타난 인물입니다. 진상구 때문에 공진단은 공진택의 양자로 들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들통이 나고 홍혜교는 공진단을 APP그룹의 회장으로 만들려는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진상구는 현재 김선영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요. 그 나이에 아직도 주택가의 단칸방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가진 것 하나 없는 한량일 것이 분명하고 30년 전에 홍혜교와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한 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필리핀에 가서 살다가 마누라가 죽고 난 후 입국을 하여 홍혜교에게 다시 푹 빠져있고 홍혜교 역시 새벽잇을 맞으며 진상구를 몰래 만나고 있는 중이라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들켜서 공대숙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공진단의 악행도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공진단은 심사가 조금만 뒤틀려도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이 포악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지고 김지영을 함부로 대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김지영의 기억이 다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지영은 백미자의 사채빚을 한 번에 갚아준 은인인 공진단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만나고는 있지만 고필승을 향한 마음은 돌릴 수가 없는데요. 김지영이 공갈치지마의 막내 스텝으로 있을 때 호텔에서 잠깐 기억이 돌아와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37화에서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기억이 전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박도라는 백미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공진단의 별장에 간 일은 고필승에게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고필승은 박도라가 그런 일은 있었는 줄은 모르고 비슷한 무대를 연출하게 되고 기억이 돌아온 김지영은 고필승이 왜 자꾸 자신에게 미안해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투에 몰려서 자살하기까지 박도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필승만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기를 바란 마음이 그만 외면당해서 바다에 뛰어든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고필승을 용서할지 고필승이 지은 죄가 있으니 그동안 김지영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나 오해를 하게 될지 다음 화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의 오해만 풀면 결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김선영은 김지영이 출연한 장미의 집 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지영을 더 이상 문간방에 살던 촌뜨기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필승을 성공시켜준 고마운 배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공진단과 백미자 때문에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인데요. 이 공진단의 질주를 막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으니 바로 공진단의 친부 진상구입니다. 홍혜교는 30년 전에 진상구를 마지막으로 보고 외국에 가서 잘 살겠거니 하고 생각한 진상구가 마누라와 사별하고 돌아와 자신을 만나고 있으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달콤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진상구는 많고 많은 집들 중 딱 김선영의 문간방에 세를 얻었고 그 집이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고연철의 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후배 사이끼리 서스럼 없는 대화 중에 소금자는 진상구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는데 안 그래도 호랍이 혼자 문간방에 사는 것이 측은해 보이기도 했던 소금자는 없는 여자라도 만들어서 소개시켜줄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남일에 관심이 많은 성격이라 진상구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합니다. 소금자는 김선영에게 문간방 필승애비 후배 말이야. 외국에서 30년간을 살면서 뭐 했길래 우리 집 같은 데를 들어와. 모아놓은 돈도 없나 보네. 보아하니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나이에 사별하고 돈도 없으면 지질이 궁상을 떨 텐데 그래도 얼굴이 생글생글하니 때깔 좋은 걸 보니 만난다는 여자가 돈 꽤나 있는 여잔가 봐. 김선영은 어머니도 참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하자 소금자는 아니 너는 이게 왜 남의 일이야. 현철이 후배라잖아. 항상 네가 그렇게 천하태평이니 김지영이 우리 필승이 만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간 맘고생한 거 벌써 다 잊어버렸어. 지금이야 김지영이 저렇게 인기 있는 배우가 될 줄 모르고 그랬긴 했지만 그게 다 필승이 잘 되라고 우리가 걱정하는 맘에 그랬던 거지. 우리가 김지영 씨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김선영은 그거랑 문간방 남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자 소금자는 혹시나 우리 현철이 한테 들러붙어서 사업하자 뭐하자 돈 빌려달라 괜한 소리 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나는. 저 문간방에 산 사람은 꼭 무슨 일을 만들잖아. 근데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사 들어온 줄 알았는데 현철이 중학교 후배라고 하니 이걸 반가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 그래. 김선영은 필승 아빠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남한테 빌려줄 거라도 있죠. 지금 하는 식당도 필승이가 도와줘서 겨우 하고 있는데. 소금자는 아무튼 문간방 남자 신경 좀 쓰란 얘기야.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김선영은 소금자의 말대로 진상구가 고현철의 후배라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진상구는 매일매일 홍혜교를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30년을 필리핀에 가서 살면서도 마누라에게는 정을 못 붙이고 산 이유가 홍혜교 때문이었고 마누라가 죽고 난 뒤 무조건 드는 생각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 남은 인생은 홍혜교와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홍혜교는 재벌가로 시집을 가서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홍혜교를 붙들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공진단이 잡지에 표지를 장식한 것이 눈에 띄었고 아무리 봐도 자신의 아버지랑 닮아도 너무 닮은 홍혜교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30년 전에 홍혜교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을 때 혹시 홍혜교에게 생긴 아이가 아니었을까 혼자 추측을 해보는데요. 상구씨가 왜 내 아들 사진을 간직하고 있어? 홍혜교는 진상구가 공진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애교야, 우리 그때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 갔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 아들 아냐? 홍혜교는 진상구가 뭘 잘못 먹었나 훤한 대낮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은데요. 마침 그때 공진당이 나타나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엄마, 지금 저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진단은 진상구를 향해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사진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 아들이라고? 홍혜교는 진단아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만 가자 하며 공진단을 끌고 나갔고 진상구는 공진단을 실물로 보니 더욱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진단은 집으로 돌아와 홍혜교에게 엄마 아까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나 우리 아버지 자식 아니야? 내가 형의 동생이 아니냐고. 홍혜교는 공진단의 입을 틀어막으며 어머 얘가 무슨 그런 벼락 맞을 소리를 하니. 너는 엄연히 공씨 집안 핏줄이야. 그건 내가 보증해. 그래, 이 엄마가 젊었을 때 잠깐 만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난 널 이 집에 들어온 후 낳았고 누가 뭐래도 넌 공진택 동생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본 일은 잊어라. 너 지금 공회장 양자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괜히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입 조심하라고. 공진단은 그럼 엄마 내가 진짜 그 사람 아들 아니라는 증거 있어? 홍혜교는 너 그렇게 엄마를 못 믿니? 그래 좋아 이 엄마가 당장 증거를 보여줄게. 공진단은 당장 유전자 검사해서 내 앞에 가져와. 내가 그런 후질구레한 아저씨 아들이란 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아. 홍혜교는 진상구를 만나 머리카락을 얻으려고 하는데 밤에 다시 몰래 나가는 것을 공진단에게 들키고 맙니다. 공진단은 사람을 시켜 홍혜교의 뒤를 밟아보게 했고 홍혜교는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도 모른 채 진상구와 호텔에서 만납니다. 홍혜교는 진상구에게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만나지 말자고 말하는데요. 진상구는 애교야. 네 아들이 내 아들이면 내가 설마 너한테 피해주는 일이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니? 내가 잘 살고 있는 너한테 해코지할 사람으로 보이니? 홍혜교는 상구씨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상구씨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상구씨보다 우리 아들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는 날 볼 생각 마 하고 진상구의 머리카락만 몰래 챙겨서 헤어집니다. 진상구는 홍혜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오는데 김선영과 소금자는 목욕탕을 다녀오다가 술을 먹고 취해 비틀거리는 진상구를 발견하고 고현철을 불러 문간방으로 부축해 옮깁니다. 진상구는 애교야 애교야 하며 중얼거리는데 김선영은 애도? 설마 내가 아는 애교는 아니겠지? 하며 뭘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홍혜교는 새벽에 몰래 살살 들어오는데 공대숙에게 또 들키고 맙니다. 오늘도 절에 다녀왔어? 홍혜교는 그럼요. 우리 진단이 양자돼서 얼른 고모님 기쁘게 해달라고 빌고 왔어요. 공대숙은 그래 정성이 아주 대단하구나 하고 말하지만 홍혜교가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홍혜교는 진상구에게서 얻은 머리카락으로 공진단과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데 이게 웬일? 두 사람의 유전자는 99% 일치로 나옵니다. 아냐, 이럴 리가 없어. 왜 우리 진단이가 상구씨 아들이야? 아니 그럼 정말 그때 그 마지막 여행에서 우리 진단이가 생긴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제 어떡해? 하며 홍혜교는 혼란스러워했고 공진단에게는 가짜 검사지를 내보입니다. 진단아 이것 봐. 너 그 사람 아들 아니야. 엄마 말 믿지? 공진단은 홍혜교가 평소와는 달리 당당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자신이 직접 진상구를 만나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혜교가 만난 진상구가 호텔에서 나와 김선영의 집을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공진단은 왜 또 하필 고필승 집이야 하며 짜증을 냅니다. 공진단은 진상구를 만나러 김선영의 집으로 찾아갔고 소금자는 고필승을 해고시키려고 발악을 하던 공진단을 보자 소금을 뿌리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숭악하게 쓰니까 하늘도 보는 눈이 있는지 공진단을 내쫓고 고필승을 대표직에 앉혔다면서 이번엔 또 무슨 생떼를 쓰려고 찾아왔냐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모습을 본 진상구는 공진단을 데리고 나갔고 공진단은 진상구에게 당신이 누구냐며 따집니다. 당신 혹시 우리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사람이야? 진상구는 목소리도 어쩜 할아버지를 꼭 닮았네. 내가 누구인지는 차차 알게 될 거야. 혹시 날 찾아온 거야? 날 찾아왔다면 이유는 한 가지뿐이겠지. 이걸 가지고 가. 하며 진상구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공진단에게 주고 가버리는데요. 공진단은 나 참 어이가 없네. 뭐가 저렇게 당당해. 하면서 진상구의 뒷모습을 노려봅니다. 진상구가 김선영의 집에 사는 것도 혹시 홍혜교가 집을 알아봐줬나 의심이 드는 공진단은 한시가 급하게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는데 검사 결과 진상구와 일치로 나오는 것을 보고 주저앉고 맙니다. 내 아버지가 공대길이 아니고 저 그지 같은 남자라고? 갑자기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이제껏 어디서 뭐라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려고 나타난 거야?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나타난 거야? 저 그지 같은 아저씨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냐? 이제 양자가 되기만 하면 끝인데 하필 왜 지금 나타난 거야? 하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공진단은 홍혜교에게 달려가 왜 거짓말하셨어요? 하며 검사지를 던졌고 홍혜교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공진단에게 진단아 잘못했어. 하지만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넌 누가 뭐래도 공씨 집안 사람이야. 이 엄마가 왜 널 속였는지 이해가 안 돼. 너 지금이라도 네 친아빠랑 살고 싶은 건 아니지? 공진단은 누가 우리 아빠예요? 나한테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에요. 그 거지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홍혜교는 그래 당연하지. 네 아버지는 공대길이고 형은 공진택이야. 너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해.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이야. 너 며칠만 지나면 공회장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감정 소모할 시간 없다고. 넌 엄마 말만 들어. 이거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넌 죽을 때까지 공씨 집안 핏줄인 거야, 알았지? 홍혜교는 공진단에게 단단히 단속을 하고 비밀로 하기로 하는데요. 공진단은 진상구를 홍혜교에게서 떼어내려면 다시 해외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진단은 진상구를 만나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으니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진상구는 해외 생활은 이제 지겹다면서 절대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공진단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한편 공진택은 고필승이 고고엔터 대표 자리에 올라 원만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 너무 든든한데요. 공마리는 공진택에게 고필승이 진짜 내 오빠가 되면 좋겠다 말을 하자 공진단 대신 고필승을 양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건 공대숙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공진택은 공대숙을 설득해 보는데요. 공대숙은 내 핏줄이 아닌 사람을 공씨 집안으로 들릴 수 없다는 의견이 한결같습니다. 고필승을 양자로 들릴 거라는 말에 공진단은 열폭하였고 홍혜교는 남의 자식이 그렇게도 좋냐며 화를 냅니다. 공진택은 공대숙의 성화에 공진단을 양자로 최종적으로 들이기로 하고 변호사를 부르는데 변호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상구인데요. 진상구는 몸에 상처를 입은 채 공진택의 앞에 쓰러졌고 공진택의 앞에 한 장의 종이를 떨어뜨립니다. 그건 공진단과 진상구의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에게서 해외로 뜨라는 협박을 받을 때 공진단의 머리카락을 몰래 챙겼고 자신과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하나뿐인 자기 자식이 싹수가 노란 꼴을 보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요. 더욱이 홍혜교가 찾아와 공진단은 곧 APP그룹 회장의 양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며 제발 조용히 숨어 살라고 부탁을 하자 이러다 영영 처자식을 잃는 것인가 약이 올라서 그만 공진택을 찾아와 공진단이 자기 아들인 것을 불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공진단이 회장이 되는 꿈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